이번 시간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 나왔다. 이건 처음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 면세제도는 부가세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다? 역진성. 그래서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그 다음 주로 영세율은요, 수출할 때 적용이 많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수출할 때 영세율 되고, 면세는요, 국가에 정책적으로 적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 생활 필수품. 왜냐면 기초 생활 필수품들은요, 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쓰고, 기초 생활 필수품에 주로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여러분 사업자 나눌 때 사업자는 크게 과세 사업자 있었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딱 둘만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별됐었죠. 근데 영세율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세율 사업자는 특별히 어떻게 구별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 과세 사업자들이 뭐 하면요? 수출하면 영세율이 사업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누구 중에 하나다고요?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이 과세 사업자가 수출하면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도 과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말은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면 여기에 뭘 곱하냐면 세율이라는 걸 곱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면 이렇게 계산되니까 세금도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수출할 땐 여기에 영세율, 빵프로를 곱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세금은 없지만 계산 구조상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면세 사업자는요. 아예 이 자리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세금은 없겠죠. 면세 사업자도.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나 면사업자나 납부세액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아예 이 속에 과세 표준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요 문구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큰 특징 중에 하나 차이점은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그에 비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고요. 면세를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 지문에 많이 거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왠지 표현상 면세가 세금을 면제시켜준다 그게 확 와닿기 때문에 이게 왠지 완전 면세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면세는 완전히 면세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완전 면세라는 거. 영세율이 완전 면세라는 거. 잘못 짝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은 아까 했던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영세율은 이 사람들 과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죠. 그러니까 영세율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라면 다른 회사들은 부가세 신고 납부하고 막 바쁠 때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영세율은요.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라고 가정을 하시면 자, 사옵니다. 10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부가세 얼마가 붙어요? 10,000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11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은 국가한테 얼마를 내냐면 세금 내야 되죠. 10,000원이란 부가세는 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다시 우리한테 10,000원을 돌려줍니다. 이게 환급, 매입세 공제된다고 합니다. 영세율은 환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수출합니다. 근데 15만 원에 수출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수출하면 뭐가 적용이 된다? 세율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그럼 우린 돈을 얼마 받습니까? 15만 원만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은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0원이죠. 부가세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가세 0원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 회사 이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에 팔았나요? 매출이 15만 원이 매출이죠. 그 다음 매입은요 10만 원에 사왔죠? 네,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익은요 5만 원 이익이 되겠죠. 5만 원 남겨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요,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무슨 사업자라고요? 면세가 적용됩니다. 자, 똑같이 10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부가세 10,000원이 붙어서 역시 우리가 1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얘는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다.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뭐?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요 부가세 얼마를요? 10,000원 이걸 돌려받지 못합니다. 불공제, 환급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와서 팝니다. 1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를 받냐면 15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낼 세금도 없습니다. 받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낼 게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되는데 차이점 보시면 자, 우리 회사 매출 얼마에 팝니까?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입 얼마에 사왔습니까? 10만 원짜리 물건 사왔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잘 보시면 위에 회사랑 틀린 점은 위에 회사는 돈은 11만 원 줬지만 10,000원은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10만 원에 사왔다고 얘기하겠죠. 위에 회사는.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면세 사업자인 우리 회사는 11만 원을 줬는데 1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얼마에 사온 겁니까? 꼴이 11만 원에 사온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 되면 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이 우리 회사가 면사업자면 조금 약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익이 줄었잖아요. 위에 회사는 5만 원 벌 동안 우리 회사는 4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10,000원을 덜 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 회사도 5만 원 벌었죠. 그럼 우리도 5만 원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4만 원밖에 못 번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요 10,000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얘를 물건 가격 속에 이렇게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에 파냐면 16만 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16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위에 회사랑 똑같이 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6만 원으로 판매가가 이렇게 상승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조세 전가라고 합니다. 세금을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소비자한테 떠넘겨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익을 5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이익을. 그래서 면세가 완전 면세가 아니라 세금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죠. 이 속에. 그래서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큰 차이는 이겁니다. 영세율은 매입세를 돌려받지만 면세 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이 특징이기 때문에 영세율과 면세에 나눠지는 것도 여기서 많이 구별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 적용 대상자라고 그랬죠. 영세율 적용 대상자, 거주자, 내국 법인,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거주자, 여러분 거주자 다른 말로 여기 반대말로 비거주자라고 써있죠. 아랫줄에.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정확히 지금은 아실 필요 없지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내국법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내국법인이 아니고요.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이고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영세율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출하면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시켜주는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 주의를 따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미국이 있으면요. 자, 여기 우리나라 사람 거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예요. 외국에 잠시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렇게 수출해요, 여기서.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영세율을 적용시켜줬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똑같이 미국 거주자가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이 미국 거주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해외로 물건을 보내면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시켜 주겠답니다. 미국이 적용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네가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겠다. 그걸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영세율은요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세금계산서는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수출 대행 수수료는 이거 뭐 무역 상사들 뭐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직접 뭐 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출 업무만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시험 문제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볼 때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세 10% 일반 과세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 말이 나오시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시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란 말을 보시면 항상 뭘 떠올려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시험엔 주로 여러분한텐 요 얘기 가지고 많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것도 영세율로 해줍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 뭐 현대건설이 있어요. 현대건설인데 보통 뭐 이러죠. 사우디, 우리나라가 뭐 중동에 많이 진출하죠. 건설회사들이 사우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도로를 건설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국외, 사우디 국외죠. 국외에서 건설은 어디 제어합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이죠. 건설은 무조건 용역이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뭐 도로 같은 거 건설했다. 이게 국외 용역이기 때문에 그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 때 비행기 타고 뭐 하와이로 놀러 간다. 그럼 우리 항공료 내야겠죠. 그때 부가세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부가세 있는데 얼마냐? 빵원입니다. 제로입니다. 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갑니까? 외국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휴가를 하와이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가겠다. 그럼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값을 지불해야겠죠. 그때는 뭐가 됩니까?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여러분 차이점. 국내 항행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10%가 붙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면 부가세 10%,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부가세 0%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건 뭐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영세율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영세율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
면세는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이유 같은 거 써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 정책적인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게 면세다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 없고요. 국가가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면세입니다. 이 면세는요, 좀 보셔야 되는데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냐면 너무 많아서 달달달 외운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시면 내일 되면 도로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건 이건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식료품, 미가공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입니다. 흔히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농수산물. 그래서 예를 들면 쌀, 그 다음에 배, 과일, 배, 사과,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것들도 면세입니다. 부가세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김치죠. 여러분 우리 배 추가 있습니다. 배추 농수산물이죠. 그럼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면세입니다. 부가세 면세입니다. 근데 이 배추 가지고 뭘 만드냐면 김치를 만들죠, 우리. 그러면 김치는 가공된 겁니까? 가공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가공됐다는 말은 사람 손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아닌 게 가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배추는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만 김치는 자연적으로 뭐 생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과세가 돼야 마땅합니다. 왜? 가공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는 예외적으로 면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실 이런 겁니다. 왜냐면 김치도 그렇고 두부,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면세로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건 거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뭐 식사 시간에 이런 거 거의 다 이용되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는 누가 높냐면 부자들보다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뭐 텔레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가난하신 분들은 거의 뭐 밥 먹는 거 그런 거 보면 뭐 김치 놓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면세로 해준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런 김치도 있습니다. 포장 김치는 과세입니다. 이런 편의점 가면 라면 사 먹을 때 포장 김치죠. 그러면 과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혹시 평소에 생활하시다가 뭐 이렇게 돈 뭐 사 먹겠죠? 사 먹고 그 영수증 같은 거 받아보십시오. 영수증 같은 거 받아보시면 과세 물품가액 아니면 면세가액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게 이렇게 금액이 그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김치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앞에 무슨 비식용 농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무슨 1번하고 이 동그라미 2번의 차이점은요. 동그라미 1번은 먹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먹는 건데 먹는 건 국내산이든 국외산이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쌀도 면세고 수입산 쌀도 면세란 소리입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비식용, 못 먹는 건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못 먹는 농수산물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원목 같은 거. 가구 만들려면 여러분 나무가 필요하죠. 그걸 원목이라고 하죠. 이거 자연에서 나니까 농수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국내산 원목이면 면세입니다. 원목은 못 먹죠. 근데 수입산이다. 그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과세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다음에 3번 수돗물 면세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 수도요금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시면 부가가치세 단어가 써있지 않으실 겁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실 건 생수, 뭐 편의점에서 생수 같은 거 사 먹죠. 생수는 과세입니다. 대신 이건 재산 가치가 있다고 봐서 생수는 과세입니다. 연탄, 무연탄, 면세. 근데 비교해서 갈탄,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번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통수단. 교통수단은 면세입니다.
면세인데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주로 뭐 약간 제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면세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 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자, 마을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면세입니다. 근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타냐? 택시 타겠죠? 버스 안 타고 택시 타겠죠? 그래서 택시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택시 탔을 때 요금 지불하시면 영수증 받아보십시오. 그럼 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써 있을 겁니다. 부가세 얼마라고. 그래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에서 항공기 요금 아까 제가 뭐 휴가 갈 때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과세라고 그랬죠. 국내는 항공기 과세고요. 고속버스 여러분 요건 조금 주의하시는데 그냥 고속버스가 아니라 집어넣으십시오. 앞에 우등 고속버스가 과세입니다. 고속버스는 면세고요. 우등 고속버스가 과세입니다. 우등 고속버스 아시죠? 좌석 좀 좋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고속철도는 KTX 말하는 겁니다. KTX 부가세가 있습니다. 교통수단들은 대부분 다 면세인데 비행기, 택시, KTX, 우등고속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좀 잠시 보류하시고 그 다음에 기저귀와 분유 면세입니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면세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건 이건 병원 약국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병원 약국은 왜 갑니까? 아파서 가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로 합니다. 그런데 뒤에요. 이런 거 성형 그죠? 그 다음에 수의사 애완 동물병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병원 이건 과세입니다. 왜냐면 성형은 아파서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형은 좀 돈이 있어야 받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완동물 여러분 그 애완동물도 뭐 키우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요. 여러분 약국은 면세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만 면세입니다. 뭐요? 조제. 여러분 약국에 가면 조제실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제가 약을 제조한다고 하거든요. 만드는 거. 그건 면세인데 그냥 의약품을 파는 건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단 아파요. 그럼 병원 가겠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럼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저한테 처방전을 써주죠? 그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 지어 먹는다고 그러죠. 그거 뭐다? 면세입니다. 그게 조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국에 꼭 이렇게 처방전 들고 가는 게 아니죠. 뭐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약국에 가서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사죠. 그거 과세입니다. 왜? 그건 조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약국에도 왜 갑니까? 뭐 비타민C 사 먹으러 그런 거 과세입니다.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런 의약품 일반적인 의약품 파는 것들은 과세라는 겁니다. 근데 약을 지어 먹는 거 그걸 조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면세고. 산후조리원 다 아시죠? 산후조리원도 면세로 해준 이유는 얘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애 키우는 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우리나라 뭐 출산율 되게 적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교육. 그래서 이거는 학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들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무도학원과 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표 면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뭐라고 써있죠? 수집용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수집용 우표는 편지지 봉투에 붙이려고 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수집용 우표는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나중에 이거 뭐 또 뭐 골동품처럼 막 값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집용 우표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생각해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책 면세입니다. 신문 면세입니다. 잡지 면세입니다. 문화생활 하시라고 면세로 해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광고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신문사가 돈을 어떻게 법니까? 신문을 팔면 우리가 뭐 신문 대금 얼마 주고 사죠? 신문 대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신문사들이 수입
많은 수입을 사실은 광고에 의존하죠. 신문에 광고 실어주고 뭐 광고료 받잖아요. 그때는 과세라는 소리입니다.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밑에 쪽에 보실 건 토지 공급은 면세, 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보시고요. 금융보험도 면세입니다. 여러분 뭐 금융은 주로 은행이죠. 은행을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세라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보험료에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왜? 금융보험은 면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요. 국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거 뭐다요? 면세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국가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건 나눠집니다. 뭐로? 여기 무상이란 말이 붙어 있죠. 즉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유상은 과세입니다. 무상은 면세라는 소리고요. 이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우리 회사가 국가에 유상이 뭡니까?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회사가 돈 받고 판 겁니다. 국가한테. 그럴 땐 과세로 한다. 근데 무상이다. 무상은 돈을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줬는데 물건을 주고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쉬운 말로 기부죠.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 대고 세금 때리면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면세로 한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쪽은요. 여러분 토지, 아까 위에서 나왔죠? 토지, 땅, 공급. 여러분 공급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매매라고. 파는 겁니다. 매매. 파는 거. 땅을 팔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보통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토지는 면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토지는 면세라고 하는 말은 그때는 어느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급 상황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임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사용하도록 땅을 빌려줄 때는 그때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토지 임대는 부가세가 있다는 거 과세입니다. 그 다음 상가는 더 쉽습니다. 상가는 공급, 팔든지 임대, 빌려주든지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상가는 무슨 짓을 하든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저기 할 게 없으니까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 집 얘기하는 거죠. 공급, 집을 팔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팔 때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국민주택이란 말을 많이 보일 텐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면 85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좀 그냥 알아두시면 85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이제 뭐 몇 평이라고 하죠. 25.7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30평짜리를 팔았다. 과세라는 소리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죠? 과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24평이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그때는 면세입니다. 근데 집을 뭐 할 때는 임대, 빌려줄 때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많이 부르죠? 전세, 월세라고 하죠. 집을 빌려줄 때는 면적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면세입니다. 집을 빌려줄 땐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부수토지는요. 여러분 여기 집이 있으면 집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부수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만약에 집을 뭐 하면요. 임대 빌려주면 여러분 뭐도 빌려줘야 되냐면 같이 빌려줘야죠. 이 사람한테. 땅도 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빌려주잖아요. 이때 집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뭡니까? 면세죠. 근데 땅을 빌려줄 땐 뭡니까? 과세. 이렇게 되죠. 땅을 빌려줄 땐 과세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집을 빌려주면 땅까지 같이 빌려줘야 되는데 하나는 면세고 하나는 과세. 이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때 땅을 빌려줄 때 집하고 같이 빌려줄 때는
이 땅을 집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구별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땅을 빌려준다는 건 그냥 땅 이렇게 빌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여해 준다는 거예요.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만 빌려줄 때는 과세지만 이렇게 집하고 같이 땅을 빌려줄 때는 그때는 집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땅을 빌려주면 과세죠. 땅을 빌려주면 과세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집하고 같이 빌려주면 면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빌려줄 때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 집을 그냥 짓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살기 위한 그런 집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냥 대충 판자 가지고 대충 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리고 이걸 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빌려주면서 땅도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세로 되잖아요. 주택 부수토지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편법을 방지하려고 면적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주면 이 땅을 무조건 면세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면적만큼만 면세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면적이 10이다. 그러면 이 집이 어디에 있냐? 도시 지역에 있으면 집 면적의 몇 배요? 500이 아니라 5배입니다. 5배까지만. 그러면 땅 면적 얼마까지요? 50까지만 이렇게 세트로 봐서 면세고요. 만약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과세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편법을 방지하려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 외 지역일 때는 10배까지 면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참고로 보시고요. 네, 여러분 토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상가, 그 다음에 주택, 여기는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면세 포기 얘기가 나옵니다. 면세 포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면세를 왜 포기하냐면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면세를 포기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면세를 왜 포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 포기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 우리 회사가 자, 사왔어요. 자, 1억에 부가세 얼마 주고요? 1,000만 원. 그럼 우리가 얼마를 준다? 1억 1,000을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국가에 세금 얼마 냅니까? 1,000만 원 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1,000만 원을 돌려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왜 못 받습니까?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불공제 환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팝니다. 팔아요. 얼마에? 2억에. 그죠? 사와서 여기 팔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을까 이걸?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출함.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가 없겠죠 이때? 근데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는다고요? 과세 사업자들은 이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저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인데 우리 면세사업자 안 해.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유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면세사업자면 이 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과세사업자 할래요. 이 돈 돌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걸 면세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세 포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만약에 아무나 할 수 있다면 면세제도 의미가 사라지겠죠. 왜? 다 포기해버릴 테니까 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정해줬습니다. 누구? 예,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이죠. 누구? 영세율. 수출할 때는 내가 면세품을 수출할 때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 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이런 단체들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텐. 그 다음에 면세 포기 절차는요. 면세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다면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 예, 승인이 아니라고. 무슨 제도다? 신고입니다. 여러분 신고 제도하고 승인 제도는 다릅니다. 신고는 순전히 내 의사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승인은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 게 승인이잖아요. 그건 승인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근데 승인 예전엔 승인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시면 오답입니다. 시험에 면세 포기는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그다음 마지막은요. 다시 면세 재적용. 이건 뭐냐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라고 그랬죠. 자, 면세를 포기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 포기. 언제 할 수 있다? 즉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단 한 번 가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 얘기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가 됐다가 다시 면세 사업자로 컴백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단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없고요. 3년 지나야 됩니다. 갈 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 돌아올 땐 3년 지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자 이것도 시험에 비교적 자주 출제되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수출하는 거 영세율이죠. 그 다음에 뭐도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도로 건설하는 거 영세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여러분 요 2번 문구가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대부분 수출할 때 영세율이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누구?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표현이 될 겁니다. 2번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일반 과세자가 면세업자에게 이거는 예전에도 했는데 여러분 과세냐 면세는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 공급자 기준인 거죠. 이 사람 물건 파는 사람이 과세사업자면 과세, 면세사업자면 면세죠. 근데 1번은 뭐라고요? 누가 물건 팔고 있습니까? 과세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입니다. 세율 몇 프로요? 10%죠. 부가세 일반 세율 10%. 그 다음 두 번째 간이 과세사업자. 여러분 간이 과세사업자도 누구 중에 하나입니까? 과세사업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0%죠. 기본적으로. 세 번째 일반 과세업자. 네, 과세업자죠. 근데 무슨 표현이 나왔습니까?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런 말이 나오시면 항상 뭐 떠올리라고요? 영 세율 세금 계산서를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율이 몇 프로 적용된다? 이때는 영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영세율이네요. 나머진 10%인데. 여러분 요 4번은 참고로 요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이거 간주 공급 중에 제가 용어라도 외우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간주 공급이 좀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간주 용어라도 4가지 있었죠. 크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하. 이게 폐업 시 잔존제하입니다. 폐업 문 닫을 때 못 판 물건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내야 된다. 그거 폐업 시 잔존제하 부가세 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부가세 10%에 대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 수돗물 면세 도서 신문 면세 C는요 가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과세죠. 미가공이 면세였죠. 미가공 식료품들이 시내버스 면세 토지 뭐라고요? 공급 파는 거라고 그랬죠. 토지를 팔 때는 면세 교육 면세. 그러니까 면세가 몇 개입니까? 총 5개네요. C만 과세고 10%짜리. 4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내버스 면세 고속버스 면세 교육 면세 집을 빌려줄 때 임대 집을 빌려줄 땐 면적에 상관없이 다 면세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면세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예전에 답이 이거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고치려다 안 고쳤는데 예전엔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속버스가 과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속버스가 면세입니다. 뭐만 과세냐면 얘만 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등 고속버스 이게 과세입니다. 우등 고속버스가 그냥 고속버스는 면세고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5번 나대지. 여러분 나대지는 그냥 맨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인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땅. 임대. 그러니까 이거 1번이 이거죠. 나대지가 토지 얘기하는 건 토지 임대입니다. 1번이 땅을 빌려줄 땐 뭐라고요? 과세죠. 1번은 과세. 1번이 정답이네요. 국민주택 공급. 집을 파는 거. 근데 규모가 뭐라고요? 국민주택에 집을 팔 때는 면세죠. 미가공 면세, 조제 면세. 답은 1번. 6번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수돗물 면세, 신문 면세,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 가공된 겁니까? 안 됩니까? 가공된 겁니다. 그런데 밀가루도 면세입니다. 왜냐면 밀가루가 여러분 물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면세로 해준 겁니다. 원래는 과세가 돼야 맞는 건데 여러분 밀가루에 만약에 세금을 부가세를 붙여서 과세로 만들면 영향받는 게 많죠. 밀가루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뭐 칼국수, 뭐 각종 요리에 밀가루 들어가는 음식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밀가루도 면세로 해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요 4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흰 우유 있죠, 그냥 이건 면세입니다. 부가세 없습니다. 그런데 흰 우유에 뭐가 첨가됐다. 그게 뭐 있습니까? 초코우유, 또 뭐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이런 거 있죠. 이건 가공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건 과세입니다. 흰 우유만 면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우유 같은 거 혹시 사 먹으시면 영수증 받아보십시오. 흰 우유 사 먹으면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을 겁니다. 안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초코우유나 딸기 우유 이런 거 사 드시면 부가세 얼마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7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내버스 면세, 교육 면세, 미가공 면세, 우표 면세. 그런데 앞에요. 수집용 우표라고 그랬죠. 이건 과세라고 그랬죠. 일반 우표는 면세지만 수집용 우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이 수집용 우표 산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과세 세금 내게 하겠다. 그래서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